당연히 예스입니다. 노. 노입니다. X죠. 그래도 가족이 제일 소중하죠. 이건 셈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고양이의 아빠 아재곤 원장입니다. 장안 본점에서 부원장으로 진료를 하다가 2009년도쯤 성신점에 오픈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고양이 진료를 계속 해오면서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주로 고양이 진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는 저기에 있는 이제 셜이라고 하는 고양이입니다. 저 아이는 좀 사연이 있는 고양이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고양이 호텔을 인수를 하셔서 거기를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 관리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 아이를 제가 처음 봤을 때도 뭐 털 관리라던가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완전히 좀 무방비 상태인 그런 아이였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고양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이제 사업을 접게 되면서 이 고양이들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일단 저 아이를 제가 키우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이름을 셜이라고 지은 것도 좀 럭셔리하게 앞으로 좀 내가 바꿔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둘째 고양이는 여기 있는 이제 하트라고 하는 아이고요. 첫째랑은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게 얘는 굉장히 많이 활발해요. 그리고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그래서 저희 첫째와 둘째, 저희 딸 아이들을 굉장히 좀 못살게 구는 경향들도 있는데 그만큼 성격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기는 합니다. 가족이죠. 네. 우리 아이들이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물들을 어렸을 때부터 일단 많이 좋아했고요. 특히나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도 조그마한 뭐 벌레에서부터 뭐 조그마한 강아지, 고양이들 다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왔을 때 누구보다 아이들이 많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고요. 저 또한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저희 셋째 아들, 넷째 딸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병원을 올 때 캐리어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아이들을 캐리어에 넣지를 못해서 병원에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아이들이 캐리어를 싫어하기 때문인데요. 보호자분이 병원에 올 때만 캐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느끼는 건 캐리어는 곧 병원, 곧 싫은 곳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를 아이들이 싫은 곳이 아니라 즐거운 곳, 행복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끔 그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캐리어를 항상 이제 좀 오픈된 공간에 이렇게 오픈을 시켜 놓고요. 거기에다가 맛있는 간식이나 재밌는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맛있는 곳이 있는 곳, 재밌는 곳이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거기 스스로 이렇게 들어가서 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리어가 아이들이 좋은 곳이라는 인상을 계속 노력을 해서 이제 심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노령 고양이 발병 1순위가 만성신부전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만성신부전이라고 하는 병은 신장이 만성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결국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고요. 결국 여러분의 고양이가 만성신부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고양이 수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섭취, 물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물을 충분히 많이 먹이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만성신부전으로 이완되는 이유가 고양이들이 물을 잘 먹지 않아서 만성 탈수 상태가 되고 그 만성 탈수로 인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신장이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계속적으로 급여하셔야 되고 꼭 건사료가 아니라 습식 캔 위주의 사료를
급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물을 잘 안 먹으려는 습성들이 있어요. 이 사막 태생인 아이들이다 보니까 물을 아끼려고 하고 물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항상 큰 숙제이기는 해요.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물을 먹여야 되는가, 이게 정말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이 알려진 그런 방법들 중에서는 물그릇을 여러 군데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내가 쉽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해주시고, 물그릇의 재질을 여러 가지 종류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쪽은 뭐 스테인리스, 한쪽은 뭐 사기 그릇,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런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물그릇이 또 틀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을 바꿔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시원한 물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자주 갈아주셔서 시원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수도꼭지 물을 살짝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요새는 뭐 시판되는 제품 중에 조그만한 분수대 같은 것들도 있어요. 쫄쫄쫄쫄 흐르는 그런 분수대 같은 거 설치해줘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물을 먹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애들이 더우니까 이제 시원한 물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얼음을 이렇게 띄워 놓으시거나, 아니면 뭐 추르라고 하는 그런 간식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추르를 이제 약간 얼려가지고 이제 물 위에 이렇게 떨어서 이렇게 좀 풀어지게 하면 물에서 이제 그런 향이 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많이 물을 먹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손쉬운 건 사실 습식 캔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양이를 키운다는 건 나에게 의지하는 아이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키울 때는 우리 아이에게 뭐가 좋은지, 어떤 음식을 먹여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기들이 정리하고 공부를 해서 그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고양이나 혹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러한 노력도 없이 그냥 주어들은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결국 보호자분들의 무지에 의해서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 뭐 카페 혹은 책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이제 키우는 초보 집사분들이시라면 이제 그런 많은 정보를 토대로 우리 아이한테 좋은 이제 먹거리나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결국 내가 아는 만큼 우리 아이의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